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홈플러스의 윤재수 총괄입니다. 제가 제일 힘든 섹션을 맡은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 피곤하실 건데, 그래서 이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내용들보다는 좀 가볍게 들어주셔서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 유통업체가 어떻게 바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산 채소라든가 식품에 대한 것들 어떻게 바뀔 것 같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용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소비자의 접점에 있는 저희 대형 유통업체에서 소비자 물가에 따라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유통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선식품을 어떤 요인으로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신선식품 구매할 때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24년, 25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생산 환경이 많이 바뀌고 물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이제 상품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식품까지 같이 들여다보는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농식품에 대한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가공식품이 어떻게 바뀔 것 같냐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5년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봤더니요, 물가는 한 2.3%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1.3%, 전년 대비 4.1% 정도가 오른 상황이고요. 연간 상승률로 봤을 때에도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는 한 2.1% 상승했고, 농축수산물은 한 2.2% 상승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으로서요. 25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신선식품은 작황 부진이 상당히 심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것들이 임팩트가 좀 많이 와서 가격 상승 요인들이 일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지수가 좀 높아졌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 체감 장바구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24년도에도 이미 이야기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이제 식품 소비 지출액 증가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조사했는 결과도 보면 식품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증가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월 2회 이상 대형 유통업체를 방문해서 구매하시는 성인 남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할인점에 대한 것들, 어떤 부분들이 있냐, 가격이냐, 품질, 상품에 대한 폭감, 다양한 의견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유통업체 다니면 ABC가 누군지 대충 알아요. 내용들도 보면 이 컨셉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A마트 같은 경우에는 장표처럼 다양한 품목하고 비교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반면에 1, 2인 가족에 대한 부분보다는 한 3, 4인용 이제 대용량으로 좀 판매하는 부분들이 주력하고 있어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상품의 전체적인 레인지는 좀 다양하지만 채소에는 조금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견. 그리고 B마트 같은 경우에는 과일, 채소 구분 없이 가격 대비 소비자의 품질은 만족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가 신선도가 빨리 저하되는 상품들은 결품이 많다라고 좀 언급을 하셨고요. C마트 같은 경우에 과일 같은 경우에 여름철 시즌, 특히 이제 브랜드 상품에 대한 걸 진열로 해가지고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매가 가능했지만, 채소류 같은 경우에 타마트보다 비교할 수 있는 브랜드라든가 종류가 좀 적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업체별로 평점에 대한 것들을 평가 점수를 해봤을 때 한 85점에서 90점, 특별히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선식품에 대한 구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특별히 편차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구매자에게서 이제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을 쇼핑카트에 넣게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카테고리별 채소, 과일, 축수산에 관련해서 조금 구매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발표하신 내용들처럼
신선도가 우선시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이 원산지, 그리고 이제 가정의 인원수에 따라서 판매 단량에 대한 것들로 답변하셨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당도라든가 모양, 원산지를 좀 중요시한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축수산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가 가장 높은 순위로 좀 언급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냉동이냐 아니면 생물이냐에 대한 것들로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선호도는 역시 생물이 높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채소라면 어떤 부분들을 생각이 나시냐고 이제 연관에 대한 연관 검색을 좀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채소 같은 경우에는 맛, 그 다음에 고기, 건강, 샐러드와 같이 과일하고 다르게요. 직접적인 섭취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하고 함께 이제 재료의 형태로 채소 품목을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른 카테고리에서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건강이라든가 샐러드, 다이어트 같은 웰빙 라이프에 대한 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선식품을 구매를 할 때 원산지를 얼만큼 고려를 하시나요라고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과일에 비해서 원산지가 차지한 비율이 좀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 딸기, 수박처럼 어떤 특정 산지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이 인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역 브랜드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에 대한 고려가 높은 반면에,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김장 채소, 이제 배추, 깐마늘, 무 같은 김장 채소에 대한 원산지를 고려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인 가격 지불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채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신선도, 외관에 대한 부분들이 원산지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형태의 이제 여러 서베이를 진행을 하는데 보면은 과일은 이제 상품의 맛, 채소들은 신선도 순위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약간의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처음 제가 언급드렸던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대형마트의 우선 순위가 점점 이제 가격 쪽으로 이제 조금 올라가지 않나. 원산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후순위로 빠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품목을 쭉 놓고 보면 김장 채소 위주로는 원산지에 고려율이 한 45.2%가 되지만 그 위에 대파, 깻잎 이런 것들은 특별히 원산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린 이제 원산지의 수입 식품에 대한 것들 거기서 약간 언급을 할 건데, 저희가 예전 같으면은 중국산 채소류에 대한 판매를 상당히 조금 금기시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 특히 이제 가격이 민감했던 대파라든가 양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것들은 조금씩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객 인터뷰를 통했을 때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5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좀 힘들었죠. 이제 소매 시장 규모가 한 전년 대비 한 1.2%밖에 성장을 안 했고요. 성장률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대형 할인 매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장을 같이 잠식해가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좀 대형 할인 매장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할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온라인 채널로 시프트 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할 거냐,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악재를 많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신선식품하고 밀키트 상품 HMR을 어떻게 할 거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형 할인 매장 장점이 무엇인지를 좀 여쭤봤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행사 시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판매 기한의 준수, 신선도가 확인이 가능하다, 검증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양한 의견을 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생산 단계별 품질 검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주력 산지에 대한 피해가 계속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가을, 작년 가을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수확하기 2, 3주 전에 이제 배추라든가 이런 산지를 쭉 확인을 하거든요. 했을 때 품질이 괜찮다고 했지만 10월 이후에 발생했던 폭우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죠. 물량도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 산지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품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보는 걸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한 이제 검증된 상품이라는 신뢰성하고 다양한 품종이라든가 생산지를 활용한 구매에 대한 기대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변화하는 생산 환경, 그러니까 기후가 계속 바뀌고 노동력도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산량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대처할 거냐가 저희들이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들이 일단 유통업체는 생산량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산지하고 서브 산지를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 그럼 신규 산지를 개발했을 때 고객과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그럼 이제 저희가 예상됐던 양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고 거기에 대한 수혜 측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저희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할 거냐가 좀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전에 산지 계약을 먼저 확대를 하거나요. 상품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상품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벌크 상품이라든가 확대 운영 또는 한정 판매라든가 만나리 상품에 대한 운영을 좀 늘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인 상품화 기준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인아웃에 대한 것들 계획을 수립하고 판매 시기별 어느 정도의 판매 기한을 두고 갈 거냐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업사이클링 농산물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좀 판매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는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회사가 예전에 신선식품을 구분할 때 굿, 베러, 베스트, 그러니까 알뜰, 좋은, 프리미엄 상품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한 15년 전에. 그때 저희가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 초반에는 가격 인덱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고객들이 알뜰의 상품들을 많이 사갑니다. 그런데 사가고 나서 거기다 품질 불만율이 올라가는 거죠.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에도 가시면 상생이라든가 만난이, 못난이 이런 형태 여러 이제 알뜰 상품 형태 유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나면 품질 불만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정상적인 상품보다는 품질 불만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그러다 보면 이걸 판매 시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떤 품목을 팔 거고 어떤 시기에 팔 거며 얘를 어느 정도 팔 거냐가 좀 사전에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품질 관리 기준이라든가 이걸 고객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식품도 제가 같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 식품이 고객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 아직까지 고객들은 국내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수치상으로도 놓고 보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별로 저희가 봤을 때 국내산이 54.6% 정도 차지하잖아요. 수입산에 비해서. 국내산이 그래도 안전할 거야. 이러한 것들이 이제 19년부터 진행됐던 PLS라든가 맹독성 농약제를 이제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이제 홍보 효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계속 서두에도 말씀드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 상품 김치에 대한 구입 시 이제 고려 요소가 예전에는 가격이 전혀 없었죠. 23년도에는 오로지 맛하고 품질, 원산지를 나는 보고 구매를 할 거라고 했지만 25년도 자료로 놓고 보게 되면 가격이 11.3%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산에 대한 구매 경험도 9.2%에서 20% 정도 올라가는 상황으로 발생하죠. 따라서 예전에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김치에 대한 것들이 점점 흐트러지면서 가격적인 요소가 구매 요소로 좀 결정지어지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수입산 원료라든가 김치 판매량의 증가가 좀 예상된다라고 저희가 보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예전에 저희가 중국산 김치를 한번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난리가 났었죠. 언론에도 나오고 농민단체도 난리가 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중국산에 대한 김치에 대한 이런 것들 인식이 좀 바뀌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제가 이제 PB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류에 대한 것들 원산지를 좀 들여다보고 이러면 정부 자료와 비슷한 형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밀키트에 들어갔던 국내산 원료들이 점차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것들 이제 원인을 물어보면 원료 확보라든가 가격이 이제 제조업체 쪽에 제일 큰 거라고 저희들한테도 구두로 인터뷰했을 때 이야기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 자료도 저렇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건고추 같은 경우는 수치를 보면 확연하게 수입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가공식품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국내산 원료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수급 안전성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